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로 용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바닥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입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법에 정해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반드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그 입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학원을 운영을 하려면 같은 건축물 내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학원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변경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덜컥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계약부터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용도 변경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또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닥 면적의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300제곱미터의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다른 층에 이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그 임차인이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앞의 상황을 다시 볼까요? 다른 임차인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이미 300제곱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내가 새롭게 차릴 학원이 또 300제곱미터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둘을 합하게 되면 600제곱미터가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인 500제곱미터를 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으니까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학원을 차려야만 할까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 영상 보시면서 아닌데, 그렇지가 않는데, 용도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예전에 2014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자,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물 전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존 건축물에 뒤늦게 들어오는 후발 창업자들이 자, 창업에 제약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자, 기존 창업자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해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지게끔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를 보면 매우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근린생활시설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할 때는 일단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의 공용 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용 부분의 면적에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건물에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계단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말고도 여러 다른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례 배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 자, 그 건물에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자, 이런 거를 저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말고도 다른 어떤 임차인들이나 입주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례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실 점은 부설 주차장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꾸 포함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자, 부설 주차장은 제외예요. 자, 그리고 비고 2를 보면 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 면적을 산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임차인이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적은 내 면적과 합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학원으로 운영할 면적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원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학원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자, 3호, 4호, 즉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예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단란주점이에요. 이 단란주점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한 건물에 단란주점은 아마 많이 못 들어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호실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붙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모두 합산해서 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구분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자, 임차인도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자,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서로 달리해서 창업을 한 후에 공동 운영하는 등의 이런 편법 방지를 위해서 합산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가 임차 시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상가에 어떤 창업을 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